네, 두 번째 세션의 강연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강연은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삼고시대 노후 소득 확대를 위한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노인 노동의 의미,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까요?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박경하 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하 센터장께서는 사회복지학 박사로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기획실장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최 측에서 이제 이런 제목을 노후소득 확대를 위한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라는 이제 제목을 주셨는데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고령화 시대에 이제 노인의 노동이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노인 실태 조사 자료를 통해서 실제 이제 노인의 노동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김준흥 소장님께서는 이제 어떤 개인의 측면에서 이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사회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발제문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OECD 이제 국가에서 고령자의 고용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로 한국 사회는 알려져 있고요. 실제 자료를 이렇게 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그 취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4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높은 취업률이 꼭 그 노동 시장의 그 수요만으로 창출된 그런 취업률이라고는 또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상당 부분 또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창출한 일자리가 이런 이제 취업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어 왔고, 여기에 이제 그 취업자 대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이제 참여자 비율을 보면 꾸준히 증가해서 최근에는 한 15% 이상의 그 비율이 그 취업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철학적인 논의들을 많이 이제 하면 그런 이제 논의 속에서는 노동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자아 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 또 인간의 그 문명사학적인 그런 이제 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노동을 통해서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물질을 추구하는 이제 가치가 우선이 되면서 이 노동이 어떤 물질을 추구하기 위한 특히 이제 생존을 위한 또는 이제 여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적인 의미로 이제 좀 퇴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노인이 왜 노동을 할까 이런 문제를 들여다볼 때 이런 자아 실현의 이제 수단이면서 동시에 이 생존을 위한 이제 그런 수단이 되고 있는 측면을 많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시한 그 자료에도 보면 신노년들 대상으로 해서 노후에 일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면 상당수가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표출하고 있고 왜 일을 하고 싶은지를 또 확인해 보면 대부분 이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방편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 외에도 이제 자아 실현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근로 동기를 경제적 목적과 비경제적 목적 이렇게 나눠보고 그 연령을 단위별로 다 나누어서 그 취업자 비율로 이제 근로 동기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제 경제적 목적으로 일을 갖게 되는 노인들이 80대가 이렇게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그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강하고요. 오히려 이제 비경제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비율은 70대 중반에 넘어서면 그런 인원이 거의 뭐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는 동기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노인의 어떤 삶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 연령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평균 이제 83세가 넘는 기대 연령을 보여주고 있고, 근로를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복지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적연금 수급자 이제 비율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해 왔고요. 이제 여기에 맞춰 이러한 이제 영향으로 노인 빈곤율도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그 노인 빈곤율이 상대 빈곤율이 한 40% 이하까지 이제 떨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오명을 지니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제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사적인 그 이전 소득이 노후를 부양하는 그런 안정 소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면서 가족 구조가 이제 변하고 있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이런 이제 사적 이전이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약화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근로소득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고령층으로 가면 공적 이전 소득이 또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크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무연금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무연금자의 비율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을 같이 이렇게 수급하는 경우의 비율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적인 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소득 보장을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조금 아직 회의적인 입장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이제 연계해서 국민연금이 일정하게 이제 넘어서면 최대 그 기초연금을 50%까지 삭감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이렇게 지탱하기는, 확보하기는 좀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진웅 소장님께서 실제 이제 퇴직 연령이 OECD 국가에 가장 높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퇴직의 패턴은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서 바로 여가로 들어가는 삶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연령과 실제 연령 간의 이제 갭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불안정 노동이 아주 이제 두텁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이제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그 노동시장 구조, 복지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고용의 질의 문제라든지 소득 분배의 문제라든지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연령이 이제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낮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퇴직 연령과의 간격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러한 이제 그 환경 속에서 실제 우리나라 이제 노인들은 어떻게 이제 어떤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좀 데이터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목적만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이제 특성을 좀 살펴봤고요. 여기서는 이제 빈곤한 노인과 빈곤하지 않는 노인을 좀 구분해서 그 특성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장 일자리, 우리가 주된 일자리라고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일자리에 계속해서 이제 머물고 있는 집단과 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은퇴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일자리 브릿지 잡이라고 하고 뭐 가교 일자리라는 표현도 쓰고 교량적인 일자리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두 개의 어떤 특성을 좀 구분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이제 공익 활동의 참여자와 좀 유사한 민간 일자리의 그 참여 노인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민간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과 또 민간 일자리에 참여하지만 저임금 노동에 직면해 있는 이제 그런 노인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노인인데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경제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 한 83%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특성은 인구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남성이 조금 성비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연령별로 보면 정기 고령자, 뭐 정기 고령자라 하면 우리가 65세에서 한 74세를 정기 노령자라고 하고 그 이후를 후기 고령자라고 하는데 정기 고령자의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은 이제 중졸 이하가 이제 두텁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비중의 변화를 비율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적연금 수급자가 한 26% 되고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가 한 54%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 빈곤율을 보면 52.8%가 이제 빈곤한 노인으로 이렇게 규정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가교 일자리로 이렇게 이직하는 경우가 한 31%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일하는 이제 노인들을 살펴보면 이 종사상 지위에서 상용지 이제 빈곤한 노인과 빈곤하지 않은 이제 노인의 어떤 특성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임시 근로자가 비중이 높고요. 일용직까지 표현하면 좀 불안정한 노동에 이제 대부분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빈곤한 경우는 이 임시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좀 더 이렇게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빈곤한 비빈곤층에 속한 그 노인은 상용직 비율이 조금 높고 단독 자영업자, 그러니까 종업원이 없는 그런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조건들을 이제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이제 빈곤 노인이 비빈곤한 이제 노인보다는 좀 근로의 안정성이 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주당 근무 일수를 보면 이 빈곤한 노인은 이제 주 3일이거나 3일에서 5일 사이에 비중이 높고 비빈곤 노인의 경우는 이제 3일에서 또 뭐 5일에서 3일에서 5일 또는 6일에서 7일 그 분포가 좀 두텁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당 근로 시간은 빈곤한 노인 경우는 이제 주당 15시간 미만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비빈곤 노인 경우는 40에서 이제 80시간의 근로 조건을 갖춘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이제 소득을 보면 근로소득을 본 건데 근로소득은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비빈곤의 경우는 한 월 204만 원 정도의 이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빈곤한 노인 경우는 월 한 77만 원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종사 기간을 보면 빈곤한 노인의 경우는 한 1에서 이제 5년 사이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빈곤 노인의 경우는 한 30년 이상의 종사 비율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농림어업이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비나 이런 시설 관리 업무라든지 청소를 하는 이런 업무에 전반적으로 좀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빈곤한 노인의 경우는 이런 청소 업무에 직종이 아주 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환경이나 조경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빈곤 노인의 경우는 이 조리 음식업의 이제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된 일자리에서 이제 머문 노인과 또 이 가교 일자리로 넘어간 이제 그 노인 특성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된 일자리에 머물고 있는 노인의 경우는 이 최장 일자리에는 여성 일자리가 좀 높게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가교 일자리의 경우는 이제 남성의 비중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좀 비슷하게 이제 정기 고령자가 좀 비율이 높지만 그 가교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는 조금 후기 고령자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교육 수준은 이제 중졸 이하의 이제 그런 이제 비중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빈곤한 지위를 보면 가교 일자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 빈곤율이 한 60%나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이제 특성을 살펴보면 이제 종사 기관에서 최장 일자리에 속한 경우와 가교 일자리에 있는 노인의 경우가 좀 특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종사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는 이제 최장 가교 일자리는 이제 4년 미만에 있는 비중이 높고요. 최장 일자리의 경우는 한 30년 이상의 비중이 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사상 지위에서도 이 최장 일자리는 주로 이제 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교 일자리의 경우는 임시 일용직의 일자리가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직종의 경우는 농림업이나 이제 조리 음식업의 최장 일자리에 종사하는 그 노인들의 그 비중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가교 일자리의 경우는 이제 청소 업무라든지 시설 관리 이런 업무에 좀 비중이 높고 환경 조경에 이제 그 속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조건으로 보면 이제 주당 근로의 시간을 주당 근로 일수를 보면 가교 일자리에 있는 경우는 좀 주 3일 미만에 이제 속하는 비중이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장 일자리의 경우는 이제 6일에서 7일 일의 그 분포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당 근로 시간은 가교 일자리 경우는 이제 주당 15시간 미만, 우리가 초단기 근로자라고 하는 초단기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장 일자리에 있는 경우는 40에서 60시간 미만의 비율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근로소득에서도 좀 상당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최장 일자리의 경우는 월 한 167만 원 정도의 그 근로소득을 확보하고 있지만 가교 일자리 경우는 한 102만 원 정도의 그 평균 소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형 일자리에 이제 공익 활동에 참여자들과 그 민간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그 비율을 좀 그 분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그 공익 활동형이 이제 대부분 여성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민간 일자리 참여하고 있는 성비도 여성들의 비중이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는 공익 활동형이 좀 후기 고령자들 중심으로 이제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교육 수준도 민간 일자리 참여하는 어르신보다 이제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 교육 수준이 좀 중졸 이하의
그 교육 수준이 대부분이어서 좀 교육 수준에서도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 상태는 그 세계 이제 유형에서 대부분 다 이제 뭐 건강한 편이다라는 비율이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대부분 활동 역량은 뭐 좋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또 세계 유형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의 분포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이 상당수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근로 조건을 보면 결국 이제 공익 활동이 이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는 노인에 비해서 근로 조건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 근로 일수로 보면 공익 활동은 이제 주 3일 근로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근로 일수 측면에서도 좀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근로 시간이나 월 근로 시간을 보면 민간에서 민간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좀 근로 시간 면에서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 시간당 임금과 이제 월 평균 임금을 봤을 때 시간당 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이제 민간 일자리 참여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에 속한 어르신들이 조금 더 그 시간당 임금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월 평균을 비교하면 이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민간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한 118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중위 근로 미만에 있는 저임금 근로에 속하는 경우가 한 79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공익 활동의 경우는 한 월 29만 원 정도로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노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이제 경제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특히 이제 빈곤한 노인들이 이런 임시 일용직이나 단순 근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이제 그 노인 중에 최장 일자리에서 가교 일자리로 이행한 경우가 한 31%의 노인이 있었는데 이 가교 일자리로 이행을 했을 때 그 노인들은 훨씬 더 이제 불안정한 노동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유사한 그 근로 집단보다도 훨씬 더 좀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 3가지 정도로 정책이 뭐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고령자들의 고용 정책은 한 3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좀 이탈을 좀 방지하고 그 근로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탈을 했더라도 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의 수요가 없을 때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이 정부 재정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좀 정부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일단 정년제를 좀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 정년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금 임금 체계를 이제 개편하는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연공 서열 방식의 그런 임금 체계를 좀 개편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 피크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 이후로도 계속적인 이제 고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적인 연금 수급 체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공적연금을 통해서 노후 보장이 좀 안 되는 분들 기초연금에 진입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이런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 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라든지 60 플러스 이제 고령자 고용 지원
이런 정책들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노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한 결과 중에 좀 흥미로운 사실은 그 노인 중에 한 44% 가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중에 한 44%는 정부 재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브릿지 잡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일자리 경로를 정부 재정 일자리도 충분히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노인 일자리 같은 그런 일자리 정책을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민간 노동 시장을 민간의 이제 노동 수요를 창출하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고용 지원 정책들이 이제 뭐 복지부나 노동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이제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사업도 있고 이제 뭐 고용노동부는 또 여러 지원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원 정책들이 이제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포함했다는 이제 이유만으로 이 유사 중복의 문제들을 많이 이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이제 고령자들이 규모가 굉장히 높고 이 수요 대비 이제 일자리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각 부처의 그런 정책들이 좀 중첩적으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좀 사각지대를 좀 좁혀가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의 이제 그 선발 기준을 좀 낮추고 지원책을 강화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지금 우리 노인 노동의 현실에서 좀 바람직한 접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이제 공익활동형이 한 월 27만 원 정도의 이제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게 2004년도였습니다. 2004년도 당시는 월 20만 원이었고 월 27만 원이 되던 해가 제 기억은 이제 2017년도였는데 그것도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개선이 되었는데 지금 월 27만 원은 지금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 급여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익활동 참여자의 급여 인상이 좀 필요하지만 이걸 이제 뭐 노인 일자리 사업만 이렇게 뭐 급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보다는 저는 직접 일자리 사업지 전반적인 보수 체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좀 조사한 거는 직접 일자리 정책, 이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1,000인 이상의 참여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년층이 참여자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포함해서 이제 부처에 이제 여러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종사상의 그 지위가 법적인 지위가 이제 자원봉사자라는 그런 지위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근로자로서 이렇게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근로자로서의 가지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공휴일에 이제 육아휴일을 적용해 줄 수 있고 퇴직금을 보장해 주고 4대 보험을 적용하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그런 표준화된 그런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로서 이렇게 지위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떤 이제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자원봉사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뭐 공익활동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한 뭐 60%든지 한 70% 이렇게 연동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조건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임금 체계를 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 일자리 사업 전반적인 체계를 보수 체계를 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제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곳곳에서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열정적으로 좀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많은데요. 100세 시대에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질적인 측면을 보면 여전히 노인 빈곤율은 높고 말씀해 주신 대로 불안정한 이 노동 특성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령자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데요. 박경화 센터장님, 네,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